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2024년 1회 실기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죠. 국소배기장치 또는 국소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 조건 5가지를 적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국소배기장치는 유해 물질의 독성이 강한 경우 또는 TLV가 낮은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유해 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경우,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유해 물질 발생원과 작업 위치가 근접해 있는 경우, 이 정도 안에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독성이 강할 때, 발생량이 많을 때,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을 때,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을 때, 발생원과 작업 위치가 근접해 있을 때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강렬한 소음 작업의 정의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그죠? 소음 작업은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죠. 소음 작업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상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이 소음 작업입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은 소음이 한 단위 더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한 단위를 5dB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90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그 다음부터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하고요. 데시벨은 플러스 5씩 증가합니다. 하루 4시간 동안 9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시간 동안 100dB, 1시간 동안 105dB, 30분 동안 110dB, 15분 동안 11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고요. 115가 넘는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충격 소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는요, 하루 8시간 동안 90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흡착관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흡착관 구조 중에 괄호에 적합한 재료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건 활성탄관이 되겠죠, 그죠? 활성탄관은요, 7cm 유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 섬유가 들어있고요. 유리 섬유 우레탄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공기 입구는 4mm, 출구는 6mm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 부분은 유리 섬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부분은 2번은 우레탄 폼이고요. 3번은 유리관, 3번이 어디죠? 3번 요거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1번은 요 부분은 유리 섬유다, 그죠? 2번이 요 두 개 부분이 2번이네요. 우레탄 폼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유리관이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나갑니다. 자연 환기 방식에서 중성대 NPL을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전체 환기나 자연 환기에서 유입되는 공기 측과 배출되는 공기 측에 실내외 압력차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했죠, 그죠? 유입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공기의 실내외 압력차가 0이 되는 지점. 다시 말하면 공기의 유출입이 없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죠? 자, 이게 높을수록 환기 효과가 증대하게 된다. 설명은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됩니다. 유입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공기 측의 실내외 압력차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안 보였던 문제 같죠? 네. 유해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흡착법 중에서 물리적 흡착법의 특징을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물리적인 흡착법은요, 가스와 흡착제가 반대류 발수 결합력, 이거는 분자 간의 인력인데요.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줄여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가스와 흡착제가 반대류 발수 결합력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 또는
가스와 흡착제가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이란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반응이란 뜻이죠. 가역 반응으로 흡착제의 재생과 회수가 용이하다. 그리고 흡착열이 낮다. 다분자 흡착이다.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예, 흡착법 중에 물리적 흡착법입니다. 가스와 흡착제가 약하게 결합되어 있다. 가역 반응으로 흡착제의 재생과 회수가 용이하다. 흡착열이 낮다. 다분자 흡착이다. 자, 그러면 참고로 화학적인 흡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와 흡착제가 화학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합력은 물리적인 흡착보다 큽니다. 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요. 비가역 반응, 그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흡착제의 재생, 오염가스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예,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반응열이 수반되어서 흡착열이 높고요. 단분자 흡착이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소배기 장치 가동 시 외부에서 방해 기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방해하는 기류가 생기는 원인은 작업장 내 계구부에 의한 기류. 우리가 창문 같은 거 열면 계구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해 기류가 생길 수 있겠죠. 고열 작업 시 열에 의한 기류. 고열 작업 시에 열이 발생되면서 열이 위로 이동하니까요. 방해 기류 생길 수 있고요. 원료의 이동 작업 시 발생하는 기류 세 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국소배기 장치 가동 시에 외부에서 방해 기류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작업장 내 계구부에 의한 기류, 고열 작업 시 열에 의한 기류, 원료의 이동 작업 시 발생하는 기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왔죠, 그죠? 7번 문제 1번입니다.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하학적 직경 또는 물리적 직경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했죠, 그죠? 자, 기하학적 직경은요, 마틴 직경, 페렛 직경, 등면적 직경 세 가지였죠, 그죠? 마틴, 페렛, 등면적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하학적 이마 그랬죠, 그죠? 마틴 직경은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직경입니다. 과소평가될 수 있다 했는데요. 전체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나타내는 게 마틴 직경입니다. 페렛 직경이죠. 페가 그랬죠, 그죠? 가장자리를 2등분한 직경이다라고 했는데요. 입자의 가장자리를 2등분한 직경, 다시 말하면 먼지의 한쪽 끝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끝 가장자리까지 거리로 나타냅니다. 이쪽 끝은 요거고요. 이쪽 끝은 요거죠.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가장자리로 나타내는 게 페렛 직경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면적 동원 그랬죠.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환산한 게 등면적 직경이고요. 가장 정확한 직경이다. 그죠? 자, 요 면적 입자하고 동일한 원의 직경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등면적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림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방법 중에서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다. 그죠? 우리가 크기 측정할 때는요. 현미경으로 크기 볼 수 있죠. 현미경 측정법. 그 다음에 체에 걸러보면 가는 거는 체를 통과하고 입자 크기가 큰 거는 체의 남쪽 이렇게 체 분석법 또는 표준체 측정법 해도 됩니다. 관성 충돌시키면 입자가 큰 거 말고 작은 건 튕겨나가겠죠. 그죠? 관성 충돌법 세 가지입니다.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현미경 측정법, 체분석법, 관성충돌법 세 가지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신너를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이지만 기록일지에는 신너의 유해성과 배출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이 보건관리자로 해당 작업장에 처음 출근을 하였다면 가장 먼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무엇인지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이 문제는요. 기사에는 이미 출제되었고 산업기사는 처음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현재 작업장에서는 신노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록일지에는 신노가 얼마만큼 유해하고 얼마만큼 배출되었다라는 기록이 없다, 그죠? 본인이 보건관리자로 처음 출근했다면 가장 먼저 뭐를 수행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업장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와 유해인자 유해성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자, 노출 가능한, 우리 작업에서는 신노에 노출될 수 있는데 신노의 유해성은 이렇다.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 및 유해인자의 유해성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이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면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야 됩니다. 작업장 유해인자의 농도 측정. 농도를 측정했다면 노출 기준하고요, 측정 농도를 비교해야겠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출 기준하고 우리 작업장에서 측정한 농도를 비교해서 지금 노출 기준이 초과되었는지 미만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죠? 노출 기준과 측정 농도 비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 및 유해인자의 유해성 확인. 두 번째, 작업장 유해인자 농도 측정. 세 번째, 노출 기준과 측정 농도의 비교. 3가지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집진장치 중에서 중력에 의한 자연 침강을 이용하여 분리 포집하는 장치로서 다른 집진장치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적고 고온가스 처리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는 집진장치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력에 의하여 자연 침강하는 원리를 이용한 집진장치, 바로 중력 집진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자주 나왔죠, 그죠? 국소배기시설의 구성요소 5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국소배기시설은요, 후덕한 공기를 송풍에서 배출하자라고 암기했습니다. 후는 후드고요, 덕은 덕트, 공기는 공기정화기, 송풍에서 할 때는 송풍기가 되고 배출은 배출구, 그죠? 후덕한 공기를 송풍에서 배출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해물질 취급 작업 시 피부로 유해물질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구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몸에는 유해물질이 몸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불침투성 보호복이고요. 앞에 불침투성 같이 붙여도 되겠습니다. 불침투성, 보호장갑. 역시나 불침투성, 보호장화. 그죠? 이렇게 그냥 불침투성을 3가지 다 붙이도록 할게요.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입니다.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고의 내용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업장의 음압 수준이 105dB입니다. 근로자는 차음평가수가 NRR이 19인 귀덮개 착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덮개 차음 효과를 계산하라 라고 했고요.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차음 효과는 NRR-7이죠. 그죠? 현재 NRR이 19이니까요. 19-7 곱하기 0.5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이고요. 단위는 주어진 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구는 보호구의 차음평가나 보호구의 차음 정도는 법에서 정한 거죠.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거 우리나라는 데시벨 A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이나 법규에 있겠다 싶은 건 단위를 데시벨 A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냥 작업장의 소음이나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이나 보호구가 아닌 일반적인 소음의 계산은 데시벨 단위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은요, 현재는 105dB인데 6만큼 차음이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하면 99가 되고요. 단위는 주어진 단위
데시벨 A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21도시 1기압 어느 작업장에서 MEK인데요. 분자량 72.1, 비중은 0.805이고요. 톨루에는 분자량이 92.13, 비중은 0.866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시간당 2리터씩 발생되고 있다. 이 말은 2리터 per hour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MEK, TLV가 200ppm인데 현재 작업장 농도는 160입니다. 톨루에는 TLV가 100인데 현재 작업장 농도는 80ppm입니다. 각각의 노출 지수를 구하여 노출 기준을 평가하고 전체 환기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라 라고 했고요. 각 물질이 상가작용을 할 경우에 전체 환기량을 계산하라. MEK 안전계수는 3이고 톨루에는 5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노출 지수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MEK는 TLV가 200인데 작업장 농도는 160이죠. 그죠? 노출 지수 EI는 그죠? 노출 지수는 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TLV 200분의 작업장의 농도 160이죠. 플러스 톨루에는 TLV가 100인데요. 작업장의 농도는 80입니다. 요걸 계산하니까 1.6이라면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서 1.60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현재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했다. 그죠? 그 말은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환기시설 설치 여부입니다.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환기량을 계산하는데요. 네,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는 21도씨 1기압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문제에서 21도씨 1기압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MEK 먼저 메틸에틸 케톤의 환기량부터 계산합니다. Q는 하시고요. 분자량 곱하기, 그죠? 분자량은 72.1 주어졌습니다. TLV도 200ppm이다 주어졌고요. 21도씨 1기압이니까 기체 1몰의 부피 24.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 per hour를 넣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리터 per hour가 주어졌습니다. 2리터 per hour다, 그죠? 리터 per hour를 킬로그램으로 바꿀 때는 비중을 곱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네, 2 곱하기 비중이죠. 0.805 곱해주면 이제 킬로그램 per hour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K죠, 그죠? 안전계수인데요. MEK는 안전계수 3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0의 6승, 그죠? 왜 곱해주냐면 TLV 밑에 단위가 ppm 단위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6승에서 단위 맞춰줬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요. 지금 값이 리터 per hour 단위잖아요. 그런데 Q는 리터 3승 per 미니트로 계산해야 되니까요.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134.54 미터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톨루엔도 주어진 값을 차례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Q는 하시고요. 톨루엔의 분자량 92.13이고 TLV는 100ppm 되겠습니다. 분의 21도씨 1기압이니까 24.1 곱해줍니다. 2리터 per hour만큼 발생되니까요. 킬로그램 per hour로 바꾸기 위하여 2 곱하기 비중이죠. 톨루엔의 비중 0.866 주어진 값을 대입해주고요. 안전계수는 톨루엔은 5로 한다라고 했고 곱하기 10의 6승, 그죠? 여기다 미터 3승 per 미니트로 바꾸기 위하여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377.5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물질이 상가작용을 한다 했기 때문에 환기량은 두 개의 환기량을 더해주시면 된다. 그죠? 두 개를 더하면 512.10 미터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별표 3개짜리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송풍기의 회전수가 400ppm N1이다. 그죠? 송풍기의 송풍량 Q1은 280m 3승 per 미니트. 정압이죠. P1이 80mm H2O.
동력입니다. HP1은 6.5kW였습니다. 자, 회전수를 500으로 바꾼다. N2가 500rpm으로 증가했을 때 송풍량 Q2, 정압 P2, 동력 HP2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2는 하면요. Q1 곱하기 N1분의 N2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2는 하면요. P1 곱하기였죠. 그죠? P1 곱하기 N1분의 N2의 제곱이었고요. HP2는 하면 HP1 곱하기 N1분의 N2의 3승이었죠. 1, 2, 3이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제 값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어진 값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Q1은 280이고요. 곱하기 N1 400을 500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계산하면 350이고요. Q의 단위,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 미터 3승 per 미니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P1은 80이었고요. 곱하기 N1 400이 500으로 바뀌는데요.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125mm H2O가 됩니다. HP1은 문제에서 6.5kW라고 했고요. 400rpm이 500rpm으로 바뀌죠. 의 3승 계산하시면 됩니다. 12.7로 나누어 떨어지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0을 붙여주시고요. kW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됩니다. 별표 한 2개 정도 됩니다. 그죠? 어떤 독성 물질의 안전 흡수량은 체중당 0.04mg이다. 이 말은 0.04mg per 체중이니까 kg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루 8시간 작업하는 동안 체중이 72kg인 사람이 이 물질의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그죠? 폐환기율은 0.98이고 체내 잔류율 1.0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체내 흡수량이죠. 그죠? 미리그램은 체내 흡수량 미리그램은 CTVR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농도를 계산하라 라는 건 바로 공기 중 유해 물질의 농도 C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C는 이라고 하면요.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다 분모 밑으로 내려가죠. TVR분의 미리그램이 되겠습니다. T는요. 현재 8시간 작업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V는 폐환기율이다. 그죠? 0.98 미터 3승 per hour다. 자, 그러니까 hour 약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은 체내 잔류율 1.0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어진 건 0.04mg per kg이에요. 분모는 지금 단위가 약분되고 없는데요. 위에는 미리그램, 우리가 계산하는 게 몇 미리그램인가, 미리그램 per 미터 3승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단위를 한번, 제가 분모가 단위가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라 미터 3승만 남죠. 다시 한번 단위 적어 볼게요. 8hour고요. 그 다음에 V가 0.98 미터의 3승 per hour 단위죠. 그 다음에 체내 잔류율 1.0은 단위가 없죠. hour 없어지고 여기는 미터 3승만 남았습니다. 위에는요, 0.04mg인데 per hour가 있다, 그죠?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킬로그램을 없애줘야 미리그램만 남겠죠. 그래야 미리그램 per 미터, 미리그램 per 미터 3승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킬로그램을 곱해줘야 킬로그램 약분되니까 72kg 곱해주는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37mg per 미터 3승이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별표 3개짜리입니다. 관의 직경이 250mm, 송풍량 Q가 80m 3승 per minute인 관내 표준 공기 속도압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속도압은요, VP는 2G분의 RV 제곱이다 라는 공식도 있고요. 또는, V는
4.043 루트 VP 공식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 V는 4.043 루트 VP는 21도씨 1기압 조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온도와 표준 공기다라고 주어졌으면 표준 공기가 바로 21도씨 1기압이죠. 이 식을 사용해도 되고 이 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VP는 하면 2 곱하기 9.8분의 21도씨 1기압일 때 공기의 비중 1.2죠. 그죠? V의 제곱인데 현재 V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송풍량과 직경을 이용해서 V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는 AV다.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속도는 미터 퍼 세크고, 송풍량이 미터 3승 퍼 미니트로 주어졌으니까 60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V는 이라고 하면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됩니다. 60 곱하기 직경이 주어졌을 때 A는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죠? 분의 Q가 됩니다. 대입하겠습니다.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250mm다 했으니까 미터로 고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0.25m가 된다. 그죠? 0.25의 제곱분의 Q는 80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V가 27.16m/s가 됩니다. 계산한 V를 대입하면 되겠죠. 27.16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속도압은 45.16mm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역시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직경이 250mm인 덕트에서 덕트 내의 정압이 마이너스 45.8이고 전압이 12.5입니다. 덕트 내 유량을 계산하라. 근데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미터 3승 퍼 세크를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공기 밀도는 1.2로 한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계산할 수 있는 게 전압이 주어졌고 정압이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압은 전체 압력은 뭐죠? 정압 플러스 동압이다 또는 속도압이다. 동압, 속도압이죠. 그죠? 여기에서 동압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동압은 뭐죠? 전압 마이너스 정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압은 12.5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문제를 계산하다 보면요. 정압이 어떨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어쩔 때 마이너스 빼고 계산해야 합니까? 질문하시는데요. 지금처럼 압력을 더하고 빼고 할 때는 마이너스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곱하고 나누고 할 때는 마이너스 빼고 원래 압력은 45.8이거든요.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더하기 빼기일 때는 그대로 계산하라. 그죠? 마이너스 45.8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58.30이고 압력의 단위 미리미리 H2O. 그죠? 우리가 동압을 계산했죠. 자, 그렇다면 동압 속도압이죠. 그죠? 속도압의 공식은 뭐냐면 VP는 EG분의 RV 제곱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속도 V를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1분의 VP니까요. 대각선끼리 곱한 거 동일하죠. RV 제곱은 VP 곱하기 EG가 됩니다. VP 곱하기 EG죠. 그러므로 V 제곱은 R을 넘기면 밑으로 내려가서 R분의 VP EG가 됩니다. 제곱을 없애면 루트 붙여주면 된다. 그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루트. 공기의 밀도가 1.2다 주어졌습니다. 1.2분의 금방 우리가 VP를 계산했죠. 그죠? 58.30이죠. 58.30 곱하기 2 곱하기 G는 9.8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를 계산하니까요. 30.86이고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유량 미터 3승 퍼 세크를 계산하라. 그죠? 그러면 Q는요. A 곱하기 V인데 60을 곱할까 말까 생각해 볼게요. V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Q도 지금은 미터 3승 퍼 세크로 계산하라.
얘 60을 곱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경이 주어졌을 때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죠? V가 됩니다.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250mm다라고 했으니까 미터로 고치면 0.25m죠. 제곱 곱하기 금방 계산한 속도 30.86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1.51 단위는 미터 3승 퍼 세크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계산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죠. 그래서 계산 문제 꼭 알아야 될 계산 문제만 단위까지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국소배기 장치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5가지. 그죠? 자주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 국소배기 장치의 효율 유지를 위하여. 세 번째,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기를 외부로 배출만 하고 공급하지 않으면 산소 부족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 작업장 내의 방해 기류 생성 방지를 위하여. 여섯 번째, 외부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채로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죠? 다시 한번 보면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해서, 국소배기 장치 효율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 방해기류 생성 방지를 위하여.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회 문제 끝났고요.